은퇴 후 8만 시간 뭐하지? 취미 추천, 놀 줄 안다는 것은 능력.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사는 동안 여러분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마음껏 하시며 살아오셨나요? 아마도 그렇지 못하셨을 것입니다. 직장, 자녀 돌봄 등 지금까지 먹고 살기 바쁘게 살아오면서 제대로 된 취미 하나도 즐기지 못했던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은퇴 후를 생각하는 지금, 이제는 제대로 할 때가 왔습니다. 시간도 예전보다 훨씬 많아졌는데 차칙 권태나 무기력에 빠져 이 자유 시간을 즐기지 못한다면 억울할 것입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에 그동안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던 취미, 운동, 공부 등에 적극 참여할 때가 온 것입니다. 당신의 노후는 당신의 부모와 다르다의 저자 강창희님은 예술도 길고 인생도 길다고 말씀하시며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잠자는 시간, 밥 먹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등을 다 빼더라도 하루에 11시간 정도가 남는다고 합니다. 그 11시간의 20년의 여유 시간은 약 8만 시간. 우리나라 직장인 연평균 근로시간 293시간이므로 정년 후 8만 시간은 36년간 현역으로 일하는 시간과 맞먹습니다. 이것을 100세 시대에 40년의 여유 시간이 있다면 72년간 현역으로 일하는 시간에 상응하는 후반 인생을 보내야 하는 셈입니다. 인생 2막을 여는 시점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권태와 우울감이 없는 활기찬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을까요? 한창 직장에서 일하는 시기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이 많습니다. 막상 시간이 나도 어떻게 놀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보통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은 쉬는 것에 대한 불안과 죄책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기분. 잘 쉬어야 일도 잘할 텐데 하며 더 답답해하는 순간들. 이런 이들에게 아래와 같은 조언을 하기도 합니다. 제대로 된 휴식을 하지 못하고 계속 긴장을 느끼면 피로감이 누적되어 번아웃, 우울증과 같은 심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휴식과 쉼도 더 효과적으로 일을 하거나 더 큰 성공을 만들기 위한 일종의 투자요 필수적인 활동이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이 벌고 더 성공하라는 무언의 압박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며 그냥 잘 놀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입사원서에 들어가는 취미란도 채우기 곤란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흔한 칸 채움용으로 독서, 사진, 운동, 게임 등을 넣기도 하지만 이 칸을 채우기도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한 예시로 대한민국 독서 통계를 보면 성인 중 40%는 연간 독서량이 전혀 없고 책을 읽는 사람들의 연간 독서량은 평균 8.3권에 불과합니다. 생각보다 놀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26년을 광고쟁이로 살다가 어느 날 사표를 쓴 편성준 작가는 지금 안 놀고 대체 언제 놀 건가라고 말하며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6년간 소모해온 자신을 살리려는 본능 아니었을까? 그의 그런 심정을 누구보다 잘 이해한 아내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오죽했으면 이러겠어라며 동의한 이유다. 출판 기획자로 일하던 아내는 그보다 먼저 회사를 그만둔 터였는데도 오히려 걱정하지 말라며 그를 다독였다. 퇴사를 하고서 그가 매진한 건 글쓰기였다. 하기는 날을 새며 광고 카피를 쓸 때에도 그는 늘 곁눈질을 했다. 나온 우리 1990년대 PC통신망부터 시작해 싸이월드, 네이버 블로그, 페이스북 티스토리, 브런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 개망 서비스 SNS들을 무대로 줄기차게 사는 얘기를 써왔던 거다. 회사도 관둔 김에 아내가 글쓰기를 부추겼다. 그는 아예 한 달간 제주도로 내려가 초고를 써왔고 책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로 2020년 10월 세상에 나왔다. 출간 이후 10달 동안 1만 3영여 부가 꾸준히 팔렸다. 거기다 한 드라마 제작사가 시트콤으로 만들겠다며 책의 판권을 사기도 했다. 부부가 다 놀며 사는 삶을 둘러싼 세상의 호기심이다. 그가 놀고 있다고 표현하지만 실은 무언가를 끊임없이 기획하고 실행하는 삶이다. 회사에 다닐 때와 다른 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산다는 것. 그 중심엔 글쓰기가 있다. 강의와 워크숍으로 글쓰기, 책 쓰기를 가르치고 전파한다. 글을 쓰면 삶이 달라진다는 걸 그 자신이 깨달았기에 남의 돈으로는 남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사는 이하노 개축공사를 할 때 사람들이 뭐 하는 분들이냐라고 물으면 부부가 둘 다 놀고 있습니다 라고 답하곤 했거든요. 그 말을 제목으로 해보자는 의견이 나왔어요. 처음엔 망설였죠. 철없어 보이거나 젠체하는 것처럼 비칠까봐. 그런데 결국엔 이 제목이 가장 나은 거예요. 대체 지금 아니면 언제 놀려고 하느냐. 계속 미루기만 하면 놀지를 못한다는 책 내용과도 잘 맞고요. 은퇴 후 인생 2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같습니다.
그렇다면 논다라는 말은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 정도가 될까요? 술 마시기, 클럽 가서 춤추기도 노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음축 가물을 동반한 유흥문화를 논다로 보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아는 형님이 농담으로 유흥총량의 법칙을 말했었는데 유흥문화로 놀아보는 것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일 것입니다. 정적이든 활동적이든 혼자든 다 같이든 피아노 연주, 톡서, 운동, 유흥 무엇이든 스스로 그 순간을 즐기고 있다면 노는 게 아닐까요? 19세기 폴란드 시인 치프리안 노르비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 먹고 사는 일. 2.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재미있는 일. 3. 의미 있는 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가 부족하면 그 사람의 삶은 드라마, 두 가지가 부족하면 비극이 된다고 했습니다. 은퇴를 준비하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먹고 사는 일을 그만둔다면 재미있고 즐거운 취미와 더불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어떤 의미를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읽고 쓰는 것이 노후 취미생활 첫 번째가 되겠습니다. 톡서의 즐거움은 말할 것도 없고 나의 경험과 지혜를 더하여 글을 남긴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만족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신 건강을 위한 인지적 취미로 누구에게나 추천할 수 있는 것이 읽기와 쓰기이죠. 가볍게 SNS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누구나 접근할 수 있고 배우는 것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재미가 붙고 운용한 시간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읽고 보는 사람들의 반응이 오게 되고 잘 되면 소소한 수익도 얻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나요? 그렇게 모은 내 글들로 나중에 책을 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내 아이들을 위해 내가 남긴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읽고 쓰는 것도 일종의 명상이 될 수 있는데요. 보통 명상하면 떠오르는 것은 조용히 방에 앉아 눈을 감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톡서를 하며 생각에 잠기는 것도 명상이고 내 호흡을 관찰하는 것, 운동을 하며 잡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도 모두 명상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가벼운 것부터 접하시고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 본격적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생각은 불안감을 항상 키웁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 근심은 항상 머릿속에 가득합니다. 그래서 나는 생각한다. 가 아니라 생각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마치 나는 소화한다가 아닌 소화가 일어난다가 올바른 표현인 것처럼요. 이러한 두려운 생각들이 가득한 상황에서 명상은 현재에 집중하고 과거에 대한 후회,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가라앉혀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타 그림과 서예가 있습니다. 잘하지 못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스스로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이니 어제의 나보다 나아진 기분은 큰 성취감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노년기 기억력 증진에 글쓰기보다 그림 그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은퇴 후 건강 상태에 따라 도전할 수 있는 운동은 조금 다를 것인데요. 각자의 몸 상태에 따라 접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네 산책부터 맨발 걷기, 등산, 수영, 자전거, 달리기, 요가가 좋겠고 조그만 텃밭을 가꾸며 집에서 먹는 반찬을 먹을 정도의 작은 규모로 하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여행의 경우 조금 더 나이가 들면 가고 싶은 욕망 자체가 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체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먼 곳으로의 여행은 즐거움보다 스트레스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은퇴 후 가고 싶은 곳이 있다면 미루기보다는 바로 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몰입 F의 OW입니다. 사람이 가장 행복감을 느끼는 순간은 하고 싶은 일에 몰입해 있는 상태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러갔는지도 모를 정도로 집중해 있는 상태, 그러한 몰입의 상태에서 평온함을 느끼는 그런 상태. 행복이 그렇게 멀고 어려운 그런 것은 아닌가 봅니다. 성취욕과 그 과정에서 오는 몰입의 순간. 하지만 대중매체를 보는 활동은 수동적 소비라고 말하며 이것들은 플로우를 주지 못하여 우리들을 행복하고 강하게 만들어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은퇴 후 8만 시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그림이 좀 그려지시나요? 나만의 자유시간, 즐거운 취미생활을 하며 몰입을 느끼는 순간들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이막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